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역학 11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6 3Dimensional Incompressible Flow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챕터에 이전에 배웠었던 다른 챕터들에 비해서 내용이 짧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조금 실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편하게 들어도 괜찮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6.1은 그냥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6.2 3dimensional source라는 부분입니다. 이 소스라는 거, 포텐셜 플로우에서 소스라는 거는 언제 배웠죠? 우리가 그 3장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싱크가 있었고, 더블렛, 볼텍스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소스 2차원에서의 소스를 3차원으로 확장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차원의 포인트 소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점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 소스로부터 유동이 방사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2차원에서는 포인트 소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원형으로 이렇게 방사가 됐어요. 원형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요 포인트로부터 유체가 흘러나와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방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요거랑 똑같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개념인데 유체 입장에서는 똑같이 포인트에서부터 전방위적으로 방사되는 게 똑같은데 얘는 2차원에서 정의가 됐었던 항목이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3차원에서 정의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2차원에서는 이러한 유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2차원 폴라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왔잖아요. R 방향과 R 디렉션이랑 세타 디렉션 이 두 개의 코디네이트를 가지는 폴라 코디네이트를 들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3차원이라서 여기서 한 차원을 더 높여가지고 폴라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게 중점이고 여기서부터 R 방향 그 다음에 이 위쪽 방향을 보통 세타 방향 그리고 요 수직선을 기준으로 요쪽 방향을 파이 방향이라고 해서 R 세타 파이의 코디네이트를 가지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R 세타 파이가 있고요. 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냥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레퍼런스 책이나 아니면 논문 같은 것들에서 다루는 그 방향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요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밑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을 거고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 레퍼런스가 되는 코디네이트 x, y, z 렉팅글러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임의의 어떤 위치에서의 방사되는 어떤 포인트에서 방사되는 포인트 소스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요 포인트 소스에 대해서 3차원으로 벨로시티 포텐셜을 모델링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냥 R분의 마이너스 R분의 C라는 형태가 되고 여기서 C라는 거는 컨스턴트를 뜻합니다. 그리고 R이라는 거는 요 포인트 소스에서부터 그 얼마만큼 거리가 그 R 방향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벨로시티 포텐셜을 보면은 C는 상수 그리고 변수는 R만 있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 포텐셜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취한 벨로시티 벡터는 R 방향으로의 항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가 R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없어지고 R 마이너스 2승이 되어서 R 제곱분의 C라는 값을 가지는 2의 R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반경 방향으로 작용하는 벨로시티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포인트 소스에서 같은 시간에 방사되는 포인트 소스에서 유체가 방사가 되고 같은 시간 동안 방사된 어떤 유체들의 위치를 이렇게 표면으로 나타내면은 2차원에서는 이렇게 원이었어요.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전 방향으로 이렇게 방사가 되었을 때는
이런 실린더 형태의 원을 이루게 될 것이었고요. 3차원에서는 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방사되는 그 구의 표면 형태로 방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구의 표면, 그러니까 임의의 시간에서 나타냈었던 그 방사된 유체의 위치들을 이렇게 구로 표현을 하고, 구의 표면을 통해서 나아간, 얘는 지금 소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 소스에서부터 바깥으로 유체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표면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유체의 매스 플로우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표면이 구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가 그 클로스드 서피스, 그러니까 폐곡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스 플로우를 계산할 때 서피스 인테그랄을 수행하게 되고, 클로스드 서피스에 대한 인테그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작업을 2차원 포인트 소스에서 하고 싶으면은 요 폐곡선에 대한 인테그랄을 수행을 하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3차원이고 인테그랄을 면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인테그랄을 이렇게 두 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려가지고 폐곡면이다 라는 것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매스 플로우는 보통 로, 밀도, v, 벨로시티, a, 그 유체가 흘러나가는 면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를 인테그랄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로, v, ds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s라는 거는 이 스피어의 표면을 굉장히 잘게 쪼갰을 때 한 면인데, 지금 그냥 크게 쪼갰다고 생각하고 이런 하나의 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소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미소면의 그 방향성은 지금 여기 보면 ds가 볼드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ds는 벡터를 뜻하는 것인데, 이 벡터는 이 표면의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깥쪽 방향으로 바깥쪽 방향으로 노멀 벡터를, 수직한 벡터를 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속도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평행한 상태가 되고요. 그거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볼륨 플로우 같은 경우는 매스 플로우를 로로 나눠줘서 이쪽을 없애버리면은 볼륨 플로우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흘러나가는 유체의 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볼륨 플로우를 스몰 람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걸 하면은, 적분을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벨로시티랑 ds의 벡터가 평행하기 때문에 내적을 했을 때 코사인 영도를 통해 가지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벨로시티 벡터의 크기와 ds의 크기만을 고려하면 되죠. 그리고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미소 면적에 대해서 동일한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미소 면적 내에서 어떤 지점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속도를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하나의 포인트 소스에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위치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벨로시티는 컨스턴트한 값이 될 거고요. 요 미소 면적에 대해서 컨스턴트한 값이 될 거고, 그래서 얘의 그냥 크기, 요 값을 그대로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인테그럴 바깥으로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 표면, ds 표면, 요거를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그 스피어 구의 표면적에 대한 수식 4파이r 제곱,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그래서 4파이 c라는 값으로 볼륨 플로우가 정의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c 값은, 컨스턴트로 표현되는 c 값은 4파이 분의 람다가 될 겁니다. 그런 거로 c 값이 요거기 때문에 벨로시티 포텐셜은 c 값을 요걸로 치환해줘서 요렇게 표현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했었던 벨로시티의 r 방향 디렉션으로의 벨로시티 값, r 제곱분의 c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요거 두 개는 c 값이 이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단순히 여기랑 여기에 대비해서 나오는 결과고요. 얘는 3차원 포인트 소스에 대한 벨로시티와 벨로시티 포텐셜입니다. 2차원에서 봤었던
그 벨로시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2차원 포인트 소스에서 유도되는 벨로시티 값이었습니다. 보면은 크게 다른 거는 얘는 스몰 람다고 얘는 라지 람다고. 근데 두 개 다 어쨌든 그 소스의 강도, 소스에 대한 그 강도 스트렝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밑에 그 분모항을 보면은 얘는 4파이 r 제곱 그리고 얘는 2파이 r인데요. 이 텀과 이 텀 보면은 약간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2파이r이라는 거는 요 2차원에서 요 원의 그 원주라고 하죠. 요쪽 길이 요만큼 r만큼 떨어진 요 위치에서 그려지는 요 원의 둘레를 나타내는 수식이고요. 그리고 4파이r 제곱이라는 것은 3차원 포인트 소스에서부터 똑같은 거리 r만큼 떨어진 요 스피어의 면적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들 때는 2차원에서 이렇게 서큘러 실린더라기보다는 이런 실린더로 표현되어 있었던 어떤 면적을 3차원으로 3차원의 구로 치환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2파이r이 4파이r 제곱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원 더블렛을 한번 볼게요. 이거 3차원 더블렛 책에 보면 유도하는 방법이 주르륵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최종적인 결과 벨로시티 포텐셜이랑 벨로시티 벡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3차원 더블렛이라고 하면은 2차원에서는 이랬죠. 2차원에서는 이쪽 방향이 R방향, 이쪽 방향 그냥 X방향, 이쪽 방향을 Y방향으로 잡고요. 요렇게 동심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아래쪽으로 똑같이 동심원이 그려지고 이 더블렛의 방향은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위아래에 어떤 시메트릭한 동심원이 그려지는 그런 그 유동을 더블렛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3차원에서 그 표현을 할 때는 그냥 x, y, z의 어떤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내에서 이미지의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하면 얘는 그냥 y축과 z축에 요렇게 그려지는 더블렛이었는데 얘를 z축을 기준으로 살짝 비틀어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3차원으로 이렇게 똑바로 z축을 기준으로 똑바로 서 있는 더블렛이 그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려질 거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z축을 x축으로 그리고 y축을 y축으로. 왜냐면은 지금 더블렛의 방향이 요렇게 위쪽으로 요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요 방향이랑 요 방향을 동시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더블렛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3차원 더블렛인 거고요. 이런 3차원 더블렛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 방향이 R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이 세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파의 방향이 있는데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유체의 운동은 R 방향과 세타 방향의 코디네이트로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파이 방향으로의 속도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유동들이 R 세타 평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R과 세타 평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파이 방향으로의 벨로시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벨로시티 벡터에서 요 파이 방향으로의 속도는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수식을 딱 전개를 해보면은 3차원의 더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벨로시티 포텐셜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벨로시티 벡터를 정의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이거는 책에 수식 유도하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책을 따라서 유도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스피어 서클 요거 신경 쓰지 말고요. 3차원에서는 이렇게 유도가 됐고요. 2차원에서는 2차원 더블렛은 이렇게 유도가 되었었습니다.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카파랑 뮤 요거는 두 개의 3차원과 2차원에서의 더블렛 강도니까 그냥 무시를 하고요. 밑에 있는 거 요거요. 얘는 4파이 R이고 얘는 2파이 R이죠. 그래서 아까
포인트 소스에서 마찬가지로 4파이알과 2파이알로 분모의 값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그 더블렛이라는 그 벨로시티 포텐셜 엘리멘트리 플로우를 3차원으로 확장할 때 2파이알이 4파이알 제곱으로 바뀌는 것이다. 요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원에 있었던 그 엘리멘트리 플로우들을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유니폼 플로우 같은 경우는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어찌됐건 한쪽 방향으로 막 흐르는 유체를 그 고려하면 되니까 당연히 확장이 가능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볼텍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더블렛이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유동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도 볼텍스가 그 포인트 볼텍스를 우리는 고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했었던 네 가지 엘리멘트리 플로우를 3차원에서 다 정의를 할 수는 있는데 책에서는 요 포인트 소스랑 그다음에 더블렛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책에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참고를 하고요. 이렇게 3차원으로 확장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2차원에서 그 요런 엘리멘트리 플로우를 그 중첩시켜 가지고 복잡한 유동을 만들었죠. 예를 들면은 실린더 주변에서의 유동이라든지 아니면 리프트를 발생하는 실린더 주변에서의 유동 또는 뭐 타원형 타원형 물체 주변에서 흐르는 그 유동 그리고 걔네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중첩시켜 가지고 에어포일 주위에서 발생하는 유동 에어포일 주위에서 뭐 리프트가 발생하지 않을 때 소스 패널 메서드를 썼다 그리고 리프트가 발생할 때는 볼텍스 패널 메서드를 썼다 뭐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도 이러한 엘리멘트리 플로우들을 중첩시켜 가지고 3차원 효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5장에서 우리가 리프팅 라인 메서드, 리프팅 라인 시어리, 그 다음에 뭐 리프팅 서페이스 시어리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걔랑 똑같이 요렇게 요렇게 엘리멘트리 플로우를 3차원으로 확장시켜서 사용을 하면은 3차원에서도 2차원과 마찬가지로 포텐셜 플로우를 여러 가지 엘리멘트리 플로우의 중첩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6.4는 플로우 오버 더 스피어라고 해서 스피어 주위에 구 주위에 흐르는 유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 책에서는 요 유체 주위에 흐르는 그 포텐셜 플로우를 수식적으로 주르륵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영상을 좀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 수식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학생들이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포텐셜 플로우는 정상 상태, 스테디 플로우를 가정을 합니다. 물론 언스테디 플로우를 가정을 한 그 포텐셜 유동도 있기는 하지만 그 타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포텐셜 플로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테디 플로우 그러니까 정상 상태의 유동입니다. 그래서 유체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데 지금 보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패스 라인 스트림 라인의 어떤 변화가 아니고요. 패스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가는구나. 실제로는 스테디 플로우지만은 그냥 유체가 이런 라인을 그리면서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죠. 앞에서부터 프리스트림으로 쭉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그 구의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타고 뒤쪽까지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의 스피어의 표면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표면에서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이 그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실린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 구를요 단면을 자르면 실린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면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유체가 여기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나갈 겁니다. 이렇게 흘러나갈 거고요. 이렇게 흘러나갈 거고 그래서 여기는 스태그네이션 속도가 제로인 반면에 압력이 높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쪽 부분에서는 속도가 가속이 됐다가 표면을 따라서 쭉 가속이 됐다가 감속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그 압력이 나서 속도는 빠르되 압력이 낮아서 파란색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 그 실린더 뒷면에서 그 학생들이 아마 많이 들었고 이때까지 많이 들었고 배웠을 거예요. 그 역압력 구배라고 해가지고 압력이 여기서부터 쭉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증가를 하면서
이쪽에 압력이 높고 이쪽에 압력이 낮기 때문에 흐르고 있던 유체는 고압으로 저압에서 고압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이라는 것을 대항을 해서 계속 플로우가 이겨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다가 유체가 흘러나가는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에, 유체가 나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속도가 0이 되면서 이 표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세퍼레이션 유동을 만들어내는데, 뒤에서 동영상에서 다시 볼 거예요. 세퍼레이션 유동을 만들어내는데, 포텐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비스커스 플로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금까지 얘기했었던 그 여압력 구배라든지 세퍼레이션은 모두 다 비스커스 플로우, 그러니까 점성 유동에 대해서 고려되는 그 유동들인데, 포텐셜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비점성 유동을 가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 또는 스피어의 끝부분까지 가더라도 세퍼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이 표면을 따라서 여기서 속도가 0이고 가속을 하다가 이 지점 이후로 감속을 쭉 해가지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다시 만나고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신에 빠져나가는 중에 세퍼레이션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뒤쪽에 조금 더 볼까요? 이쪽 부분이요. 요거는 그 섹션을 잘랐을 때, 스피어의 섹션을 잘랐을 때 지금 봅시다. 0도에서의 압력이 1이니까 여기를 0도로 보고요. 여기를 0도로 보고 요렇게 세타 방향을 요렇게 잡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0도, 90도, 180도, 270도, 320도를 마이너스 180도부터 180도까지 플러스를 한 다음에 이 표면에서의 CP 값, 그 프레셔 코에피션트 값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앞쪽이든 여기를 기준으로 요 선을 기준으로 앞쪽이든 뒤쪽이든 똑같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프레셔 코에피션트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뒤쪽에서도 세퍼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3차원에서의 스피어와 2차원에서의 실린더 표면에서 발생하는 CP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CP 그래프를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그려낸 것이고요. 스피어랑 실린더랑 왜 다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그 맥시멈 값, CP 값이 1이 되는 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 CP 값이 1이라는 것은 속도가 0이고 맥시멈 프레셔가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바로 이쪽 부분이죠. 이쪽 그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의 CP 값은 동일하게 1인데 그 외에서의 값이 보면은 스피어가 프레셔가 적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서큘러 실린더가 프레셔가 마이너스 프레셔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프레셔가 많이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압력이 더 낮다는 것이고요. 얘가 예를 들면 같은 앵글에서 얘가 얘보다 더 압력이 낮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얘는 그러니까 P는 낮고요. 벨로시티는 높은 거죠. 베르누 이퀴에이션을 통해서. 반면에 여기는 P는 상대적으로 서큘러 실린더보다 높고 그다음에 벨로시티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인데, 요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똑같은 유체의 양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은 뭐 1kg의 질량을 가진 유체가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들어올 때 2차원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 유체가 흘러나가는 방향이 위와 아래와 위쪽,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위랑 아래쪽으로 두 방향으로만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10kg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5kg, 아래쪽으로 5kg 이런 식으로 뭐 시메트릭하게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근데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이기 때문에 위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좌우도 있고요. 뭐 이런 사선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유체가 흘러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린더처럼 위아래 두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흘러나가는 유량이 작다는 것은 로우 VA 중에서 얘는 어차피 일정할 거고요. 유량이 작다는 것은 요거 V 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스피어 주변에서 흘러가는 유체의 벨로시티는 작고 압력은 높다. 대신에 반대로 실린더 주위에서의 속도는 높고, 왜냐면은 유체가 위에 똑같은 유량을 가지고 들어올 때 유체가 위아래 두 방향으로만 쪼개져서 흘러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는 높다. 대신에 압력이 더 낮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동영상은 뭐냐면요. 요 동영상은 지금
되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소리는 좀 줄이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CFD,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줄여서 CFD라고 부르는 컴퓨터를 이용한 유체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유체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그리고 그 매끈한 그러니까 매끈한 표면을 가지는 구와 그다음에 베풀이라고 부르는 골프공에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골프공을 한번 그려볼까요? 골프공을 그리면은 이렇게 골프공 표면이 있을 때 이렇게 살짝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베풀이라고 부릅니다. B A F F L E 마우스로 해서 마우스로 그 글자를 쓰다 보니까 되게 이상해졌는데 베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베풀이 있을 때 주위에 유체를 흘리면 어떻게 유체가 움직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나가고요.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CFD라는 그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서부터 볼까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CFD라는 것을 이용한 것인데 CFD는 기본적으로 타임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고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포텐셜 플로우처럼 스테디 플로우가 아니라 언스테디 플로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임텀을 그냥 없애버려 가지고 스테디 플로우도 계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언스테디도 기본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방법이다. 그래서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뒤쪽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세퍼레이션 플로우들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포텐셜 플로우에서는 요 구 표면을 그러니까 구 표면을 따라서 쭉 흘러갔다가 쭉 흘러 내려와서 그냥 그대로 빠져나갔죠. 그리고 위아래가 시메트릭한 유동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적으로 미안해요. 대략적으로 여기 지점에서부터 세퍼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유동이 요 구 뒤쪽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게 비스커스 플로우가 만들어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만들어냈고 이렇게 흘러나가죠. 똑같은 걸요. 요렇게 배풀이 있는 그 골프공, 배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골프공에서 이렇게 그 유체를 똑같이 흘려본 거예요. 그러면은 요 골프공 요 배풀 안에서는 유체가 별로 안 흘러 들어갈 거고요. 이런 구불구불한 그러니까 구불구불한 표면에 따라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나갈 건데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조금 더 일찍 얘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보면은 얘는요 요 구 중심을 기준으로 조금 뒤쪽에서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쵸?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부터 발생해요? 지금 얘는 거의 이쪽에서부터 세퍼레이션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유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요거는 요 서피스가 매끈하냐 아니면은 이렇게 배풀이처럼 되게 뭔가 거칠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런 구멍 같은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 유체의 형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이렇게 유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영상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봅시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얘 보면요. 이쪽으로 보든지요. 얘는 그냥 그 스피어의 그 구의 표면을 이렇게 잘라서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보여준 건데 얘를 3차원으로 만들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3차원적으로 보더라도 뭐 위아래의 형상도 다르고 좌우의 형상도 다르고 굉장히 복잡한 유동이 만들어지죠. 이렇게요. 이런 특징이 있다. 3차원 유동에 대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는가? 여기선 거의 그런 방금 설명했던 것들이 다인 것 같네요. 그래서 포텐셜 플로우에서의 유동과 그다음에 실제 CFD, 그러니까 비스커스 플로우를 고려할 수 있는 CFD가 계산해낸 유동의 형상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그 현실적인 유동은 당연히 비스커스 플로우를 고려하고 있는 이 영상에서의 결과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6.5 General 3D Dimensional Flows 하고서 패널 테크닉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패널이란 거 내가 언제죠? 뉴메리컬 메소드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내가 아마 그 챕터 4장 끝내고 5장 하기 전에 내가 잠깐 짧게 올렸었던 그 영상에서 내가 패널 메소드라는 거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를 3차원으로 확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이런 거였죠.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에어포일이 이렇게 있고요. 에어포일 표면에다가 시트를 볼텍스 시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위치를 시킬 건데요. 이렇게 아니면 소스 시트를 이렇게 에어포일 표면을 따라서 위치를 시킬 건데 요거 엘리멘터리 하나를 패널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2차원에서는 이렇게 그냥 선으로만 표현했지만 3차원에서는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2차원을 그냥 3차원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이 선을 이렇게 그 사각형의 어떤 패널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패널로 불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레티스, 우리가 그 볼텍스 레티스 메소드에서 설명했었던 그 레티스 있죠. 그거랑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다. 레티스가 불러도 크게 상관없고요. 그냥 우리는 패널 메소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 하나의 패널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떤 물체 주변에 이렇게 사각형의 어떤 패널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삼각형의 패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패널들을 씌워가지고 요 패널에서 요 패널 위에다가 그 아까 얘기했었던 3차원의 그 엘리멘터리 플로우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그 위치를 시켜서 요 3차원 물체 주위에서 흐르는 유체 유동을 모사할 수가 있다. 그러한 방법이 패널 메소드다라는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위아래의 그 형상이 똑같고 그냥 유체가 이렇게 그냥 그 3차원 물체의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리프트를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2차원에서 리프트를 발생하지 않을 때 썼던 소스 패널 메소드 있죠. 그거랑 똑같이 3차원에서도 소스 패널 메소드를 이용하면 요 물체 주위에서 흐르는 이런 스트림 라인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은 그 보잉 747과 스페이스 셔틀, 나사에서 만든 스페이스 셔틀을 위에 얹은 이런 전체 형상이 되는 건데 얘도 똑같이 패널 메소드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리프트 발생하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스 패널 메소드에다가 더블렛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그 감마, 그러니까 볼텍스 패널 메소드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더블렛을 패널 메소드 입장에서는 더블렛이랑 볼텍스랑을 똑같은 엘리멘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볼텍스를 더블렛으로 치환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소스 패널 메소드에다가 같은 요 하나의 패널에다가 볼텍스라는 엘리멘트를 추가해 가지고 위치를 시키면은 리프트가 발생하는 그 물체 주변에서의 유동도 모사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패널 메소드는 딱 요거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하고요. 왜냐면 요거 자세하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기도 하고 책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스코업이 아니더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패널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한 결과들을 좀 보여줄게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패널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렉탱귤러 윙, 그 사각형 윙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뒤쪽에 스타팅 볼텍스랑 그 다음에 윙팁 볼텍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패널 메소드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패널 메소드는 스테디 플로우를 고려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포텐셜 플로우라는 것 자체가 스테디 플로우를 가정한 것이긴 하지만 언스테디를 고려한 포텐셜 플로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퀘이션을 푼 패널 메소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쭉 이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항공기 날개의 사각형, 잘 보이진 않지만 사각형의 패널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이렇게 그 웨이크를 시트로 표현한 겁니다. 웨이크를 그 트레일링 웨이크랑 그 다음에 쉐드 웨이크라고 부르는 요 트레일링 엣지에서 떨어져가는 이런 웨이크들을 만들어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패널로 이렇게 패널 또는 레티스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자세히 봐요. 시작했고요. 쭉 가는데 보면은 얘는 이렇게 계속 말리고 있죠. 그리고
이쪽과 이쪽에 있는 패널들도 안쪽으로 계속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요. 요거 두 개가 두 개의 트레일링 볼텍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스타팅 볼텍스.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그 공부해 왔었던 걔네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패널 메서드를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이고, 요렇게 그리고 스타팅 볼텍스는 이러한 방향으로 말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2D로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쭉 가면서 이쪽에 스타팅 볼텍스가 이렇게 말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얘는 트레일링 볼텍스는 없이 그냥 스타팅 볼텍스만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섹션 하나를 툭 잘라가지고 본 거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볼게요. 얘는 책 6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책 중간중간에 보면은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라 해가지고 몇몇 군데에서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CFD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관심 있어 하는 드론, 요거는 DJI, 아마 내가 알기로는 DJI 팬텀 2인가 3일 건데, 이러한 드론 주위에서 프로펠러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드론 주위에서 어떤 요정이 발생하는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CFD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요거는 나사에서 만들었고요. 아마 내 기억에는 2018년인가쯤에 계산했었던 되게 최근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4개의 프로펠러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회전을 하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약간 이런 지렁이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 프로펠러랑 요 바디 프레임이 만들어내는 웨이크 플로우, 볼텍스 플로우들을 이런 식으로 그 특수한 방법, 큐크라이테리언이라는 방법인데, 특수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되게 뭐 약간 좀 징그럽기도 하고 조금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게 쪼개진 어떤 형상들을 보면은 어떤 쪽에서 볼텍스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어떤 쪽에서 볼텍스가 덜 발생하는구나, 뭐 어떤 데서 압력이 크게 높이 여기 빨간색이 그 압력이 센 부분이고요,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고, 파란색이 압력이 적게 발생하는 부분일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서큘레이션의 값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컨투어 같은 것들을 그려가지고 어떤 데가 값이 크고 어떤 데가 값이 작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회전을 쭉 하면서 뒤쪽에 이렇게 트레일링 볼텍스들을, 요거는 로터기 때문에 트레일링 볼텍스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런 유동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트레일링 볼텍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 작은 어떤 그 약간 지렁이 같은 것들로 쪼개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유동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표현해 본 결과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런 것들. 요거 보면요, 밑쪽 보면 굉장히 막 복잡한 유동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거는 포텐셜 플로우를 가정했을 때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형상들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포텐셜 플로우라는 거는 비점성, 비압축성, 그다음 비회전, 일로테이셔널 플로우 요 세 가지를 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비압축성은 그렇다 치고 비점성과 비회전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볼텍스, 이렇게 막 되게 잘게 쪼개지는 이런 볼텍스들을 포텐셜 플로우 가지고 모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유동을 계산을 할 때는 CFD라는 특별한 방법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부 수업 때 CFD 수업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이쪽 부분도 되게 뭔가 학생들 입장에서 학부생 단위에서 배우면 되게 좋은 내용이기도 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쪽 내용을 좀 가르치고는 싶지만 아직까지 상황이 좀 안 되는 관계로 나중에 추후에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장인데요. 하이어라키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로 계산하는 방법들의 그 단계를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 본 겁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었던 리니어 이퀘이션, 라플라스 이퀘이션, 리니어 방정식인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기반됐었던 포텐셜 플로우, 인비시드 일로테이셔널, 인컴프레서블까지 리니어라고 해서 인컴프레서블까지 고려해서 세 가지의 어썸션을 가지고 있는 리니어 포텐셜을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여기서 리니어가 아니라 논리니어 플로우를 가정할 수 있는 논리니어 포텐셜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컴프레서블 플로우 같은 거. 컴프레서블이라는 거는 덴시티가 이제 위치마다 달라지는 그런
유동이고 압축이 되는 뭐 속도가 되게 빠를 경우에 공기의 밀도가 변하면서 압축이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게 컴프레시블 플로우인데 컴프레시블 플로우를 계산할 수 있는 논리니어 포텐셜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슈퍼소닉을 계산할 수 있는 논리니어 포텐셜도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논리니어 플로우를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인컴프레시블 플로우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발전이 된 방향인 거고요. 논리니어 포텐셜에서 로테이셔널 플로우, 일로테이셔널 플로우 가정을 없애고 로테이셔널 플로우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유체학학 때 배웠었던 오일러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비스커스, 인비시드 플로우 가정을 없애고 비스커스 플로우를 고려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나비에-스톡스 NS 이퀘이션을 푸는 것이 됩니다. 근데 NS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렌즈라고 해서 레이놀즈 에버리지드 나비에-스톡스라는 특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 피라미드 중에 제일 위쪽에는 나비에-스톡스가 아니라 렌즈 방법을 이렇게 기술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가정들이 없어지죠. 여기서는 세 가지 가정을 다 했었는데 이 중에서 컴프레서블 플로우, 인컴프레서블 플로우를 없앴고 그 다음에 일러테이셔널 플로우를 없앴고 인비시드 플로우를 없앴더니 최종적으로 리니어 포텐셜에서 렌즈까지 이렇게 그 수식이 발전을 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정들이 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가정에 썼던 것들이 없어지고 유동이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더 복잡한 유동들을 만들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거분의 이퀘이션, 지배방 정식의 텀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점차 올라갈수록 더 복잡한 수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컴퓨터로도 리니어 포텐셜을 풀 때는 뭐 예를 들면 1, 2초만 걸리는데 렌즈를 풀 때는 뭐 1시간, 2시간, 많이는 뭐 한 달까지도 걸리는 유동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complexity, increasing complexity 그리고 more accurate flow physics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더 복잡한 이퀘이션을 풀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더 복잡한 유동을 모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고요. 렌즈에서 반대로 리니어 포텐셜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썸션이 더 많아지고 수식이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그러니까 계산하는 데 드는 시간, 예를 들면은 얘는 한 달인데 얘는 1, 2초면 끝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향후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서 이제 뭐 CFD라든지 아니면 뭐 페널메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회가 있을 건데 그런 걸 다룰 때 나는 뭐 페널메소드를 쓰겠어. 얘는 속도가 빠르니까. 대신에 얘는 뭐 인비시드 플로우, 일러스테이셔널 플로우, 인컴프레서 플로우를 가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써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약간 익힐 수 있는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뭐 지금 당장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쓸 때 그때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런 피라미드가 있었고 밑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뭐 어썸션이 많아지고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확해지고 뭐 반대로 가면 시간이 더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도 나중에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니까요. 이렇게 좀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